경기 지역 광역버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보다 낮은 임금과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개원으로 인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일반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피해 신고자 이외에 추가로 피해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 광역버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보다 낮은 임금과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10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15개 광역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지난해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적용된 업체들로 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들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선 용인과 안양 지역 광역버스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서울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서울의 약 80%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 근로자들이 적정선을 맞춰달라는 요구 수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지금은. 14일까지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부터 580여 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업을 결의한 노선은 경기 지역 전체 버스의 4% 수준입니다. 아직 파업 결정을 하지 않은 시내버스 등 대다수의 버스 노조도 6월 말까지 새로운 임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연쇄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금 인상은 서울과 인천 지역이 함께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이 공조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추경에 433억 원을 확보하고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정도를 버스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실질 임금이 월 60만 원 정도 삭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개원으로 인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일반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 잔다리마을 1단지 앞에 지역 주민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세교신도시에 정신과 보호병동이 들어서면서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반대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정신과 개원,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조현병 등 환자들이 드나들면 불안해 살 수 없다며 병원의 폐원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엄마, 부모님들, 저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회는 의료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준하는 의료시설이 들어섬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오산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법을 악용해 실제로는 정신병원이면서 일반 병원으로 개원한 것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산시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병원 허가를 내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교주민연합회는 지난 9일 해당 병원장이 오산시장 등과 면담을 통해 일반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지만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일반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의학과를 제외한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받으신다면 정말 이쪽에서 의료 메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같은 오산의 우남 지역에도 20년 가까이 비슷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 병점역만 해도 바로 옆에 정신과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을 안전한 곳에서 치료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퇴원하고 외래도 보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환자로 인해 무슨 살인 사건이 나거나 상해 사건이 나거나 네.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발로 뛰었거든요. 이 정신과를 위해서, 네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가의 정신과 보호병동 개원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 주민들은 정신과 폐원, 병원 측은 계획대로 개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교 지역 주민들은 오는 14일까지 병원 측에 답이 없을 경우 릴레이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몇 해 전 이른바 옥시 사태 기억하시는지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은 알려진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수원시가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옥시 회사 세제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마트에서는 판매 중인 옥시 제품들을 모은 뒤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지난 2016년 수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문입니다. 수원 지역 피해 신고자는 모두 165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40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6,3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실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지역 내 피해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수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그리고 피해자를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의 네트워크 자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와 수원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영통 지역을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찾기에 나섭니다. 설명회나 전시회 이런 걸 통해서 또 더 많은 그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신고센터, 상담센터도 만들고 또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수원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피해자 찾기는 물론 향후 처벌까지 관심을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원단체나 또 종교단체 총동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더라도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사하고 또 이런 책임자 처벌까지 가고 안전한 사유가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용한 경험이나 피해에 대한 제보는 1899-3183으로 하면 됩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 기사들을 협박해 사고 차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인에서는 현직 여성 경찰관이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박희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시내의 한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나자 견인차들이 줄줄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견인 차량에서 내린 기사가 먼저 온 기사들과 말다툼을 벌이더니 동료들까지 가세해 협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견인해 가려는 겁니다. 29살 이모 씨 등 일당은 수원 지역의 견인차 기사들을 포섭해 새로운 견인업체를 만들게 하고 사고 차량을 자신의 렌터카 업체에 연결해주면 수익금 일부를 떼줬습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영입해 협박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고. 네가 왜 와 맞으려고. 야, 넌 뒤졌어야. 내일 몇 시. 너 몇 시 출근이냐고. 견인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난폭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6명을 업무 방해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관할 파출소에 근무하는 30살 김모 경장이 지난 8일 새벽 역북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저녁 회식을 하고 돌아온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김 경장은 지난 1월까지 본서 형사과에 근무하다 유학을 준비하며 파출소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유학 준비를 위해 연가를 쓰려고 했지만 소속 팀장이 반려해 유학을 미룬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경장이 평소 직속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족 진술에 의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관, 그러니까 팀장 때문에 힘들어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김 경장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흔적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화성시 향나무배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3개 동이 전소됐지만 직원 60여 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공장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성시는 이날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티로폼 제조 원료가 건물 2층 창문에서 갑자기 쏟아진 이후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평택시가 WHO 고령 친화 도시에 도전합니다. 연구 영역에 착수했는데 전문가나 노인단체 모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50만 명인 평택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4월 말 현재 5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 정도입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14% 이상을 일컫는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WHO 고령 친화 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이나 노인 고령화, 고령 친화 도시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정책과하고 연계성을 찾아보고 WHO 고령 친화 도시는 지역 사회에서 도시 환경이나 교통, 주거, 복지 등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수원과 서울 등 10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는 100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 6월 가입 인증을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안전 및 교통, 고용, 정보 공유, 건강 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실천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와 노인 단체는 토론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거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앉아서 이런 말씀하는 거 다 뜻은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들과 거리가 멀다. 내가 볼 때.
이제 평택시에서는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있고요. 그런 계획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야지만 실행 계획에 잘 연계돼서 평택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민관 협력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WHO에서 제시한 걸 했는데 그거는 꼭 그걸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평택의 상황에 맞게 뭐 5가지로 줄여도 되고요. 관련 그런 그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민관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도 착수보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용역은 평택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오는 7, 8월 사이에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인구 50만을 돌파한 평택시에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의 역사와 지역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옛 사진전인데요. 이창호 기자가 전시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철조망 옆에서는 평택 뉴스 이창호입니다. TV로드 수원방송은 다문화 가정에 매년 도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일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을 갖고 한글 학습 도서와 동화 등 도서 45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장은 기증받은 도서는 외국인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가 필요한 가정 및 기관과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4주년 평택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시상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 7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평택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하던 시상식을 별도로 분리해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혹시 춘곤증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춘곤증이란 한자 그대로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의 증세를 뜻하는데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증상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춘곤증의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인체가 봄날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는데요. 겨울에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영양상의 불균형이 춘곤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일부의 경우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등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춘곤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음이나 지나친 흡연을 피하고 더불어 카페인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거리 운전 시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 틈틈이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계절, 춘곤증을 잘 극복해 건강한 봄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